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싱가포르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을 타봤습니다. 칼라운지는 1분 50초, 비행기 내부는 5분, 그리고 비행기 음식만 보실 분은 7분 20초로 가시면 됩니다. 원래 싱가포르 영상 첫 번째가 이거여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다 이래저래 섞였습니다. 싱가포르 관련해서는 브이로그는 4개 정도 만들 건데요. 3개는 올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레자미랑 오데트, 호텔은 카펠라 이렇게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대한항공 영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싱가포르 위치는 동남아 중에서는 약간 먼 편이에요. 요 정도 거리인데요. 그래서 비행기로 가려고 하면 6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뭔가 대양주들에 비해서는 할만한가 싶으면서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 가는 거에 비해서는 또 거리가 좀 걸리죠. 묘한 중간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직항으로 최장거리 노선이 싱가포르랑 뉴욕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생각하면 뉴욕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는 일행 중에 한 명이 뉴욕이랑 싱가포르 왔다 갔다 할 때 쉽지 않다고 하던데 이게 직항으로 18시간 정도 걸리니까 힘들긴 할 거예요. 뉴욕은 저는 내년이나 다시 가게 되려나 싶은데 아무튼 이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뭔가 익숙하더라고요. 이게 브이로그 첫 번째 편에서 사용한 영상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이야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충 비즈니스석 관련해서는 한마디만 하고 패스할게요. 비즈니스석의 장점 중에 하나인 빠른 체크인입니다. 일반석이랑 비즈니스석이랑 체크인의 줄이 달라서 평균적으로는 빠르게 체크인이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이런 날처럼 사람이 별로 없으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날은 오히려 비즈니스석보다 이코노미석이 더 한산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코노미석에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체크인을 하고 칼라운지로 이동을 했어요. 칼라운지는 비즈니스석이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칼라운지 말고 다른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들이 많아졌어요. 인천공항으로 보면은 마티나 라운지죠. 그래서 칼라운지 이용 혜택이 크게 와닿는 장점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밤 비행기 때는 다른 라운지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서 이득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칼라운지가 평균적으로는 약간 덜 붐비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코로나 전을 생각해보면 마티나 라운지가 칼라운지보다는 밥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라운지는 샤워도 가능해서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예요. 장거리 노선 타기 전에 한번 씻고 타면 좀 편하긴 하죠. 칼라운지 내부 영상입니다. 크게 붐비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편안하게 생긴 소파도 있고 적당한 테이블들도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자리들도 있어요. 이제 음식입니다. 코로나 때는 음식이 전멸이었는데 이제는 좀 생겼어요. 제일 메인이 되는 거는 저 돼지불고기 콩나물이랑 닭강정입니다. 이거는 참치김치 볶음 그리고 궁중떡볶이는 이게 기대할 만하지만 맛을 보면 상당히 간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야채나 단호박 샐러드 같은 애들이에요. 살짝 곤란해 보이는 두부도 있고요. 이 콩들은 안 먹어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밥이랑 국, 이쪽은 빵이랑 디저트가 있는 곳들인데요. 저거 두 개는 샌드위치입니다. 뭔가 굉장히 맛없게 찍혔는데 그래도 안에 햄이랑 참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치즈랑 과자들. 치즈는 그래도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튀김 우동이랑 신라면이 있습니다. 외국 가기 전에 라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탄산음료들. 저는 제로 콜라를 선호합니다. 이거는 생맥주입니다. 스텔라는 준비 중이라고 하고 테라가 있었어요. 잔을 올려두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따라집니다. 거품도 적당히 조절이 되네요. 이거 보니까 마시고 싶어집니다. 이제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메인은 아무래도 콩나물 불고기랑 닭강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음식점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있어서 다행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단품 음식점도 아니고 뷔페인데요. 그 뷔페에서도 회전이 잘 안 되는 뷔페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도 고기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라는 느낌으로 저도 먹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비행기를 타면 밥을 또 주니까 라운지에서는 간단히만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육이랑 콩나물이면 기본은 하니까 자꾸 먹게 되네요. 이거는 두 번째 접시 컵라면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는 비행기만 타려고 하면 느끼해져서 라운지에 가면 컵라면은 항상 하나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접시로 가지고 온 쿠키랑 닭강정이에요. 쿠키를 디저트로 먹고 고기로 입가심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디저트들은 몇 가지 과자들이랑 잘라놓은 케이크들이 있었어요. 주스들도 있길래 간단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라운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 술입니다. 간단한 칵테일들을 마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소비자가가 높은 술은 헤네시인 것 같아서 저는 헤네시 위주로 마셨어요. 스트레이트도 좋고 그 간단하게 진토닉 같은 것도 마시면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간식을 먹고 비행기에 탑승하러 이동했어요. 탑승할 때도 비즈니스석은 줄을 따로 쓰니까 약간 편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도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때가 밤 비행기였어요. 밤 11시 반인가 타서 싱가포르에는 새벽 5시 정도에 떨어지는 스케줄이었습니다. 밤 비행기가 장단이 있죠. 밤새 가다가 새벽에 도착하면 아침부터 돌아다닐 수 있는 거는 장점이에요. 호텔 체크인이 안 되더라도 짐을 이제 맡기면 돌아다니기가 쉬우니까 시간을 좀 알차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자면 컨디션이 꼬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비행기에서 밥이랑 간식이랑 다 모른 척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면서 이동하는 게 컨디션을 생각하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밥을 준다는데 안 먹는 거는 쉬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승무원분께 영상을 찍어도 되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찍는 거는 괜찮은데 그 자리가 신형이 아니라서 어쩌냐고 하시던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자리도 할 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날 제가 탔었던 좌석은 예전 거예요. 지금도 타고 있으니까 예전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구형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거는 대한항공 사이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행기인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석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누워가는 거는 그런데 비슷하니까 구형이나 신형을 체크하기보다는 저는 시간을 좀 더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일리지 자리가 남아있냐인데 아무튼 이걸로 체크를 하면 어떤 좌석인지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말고 일반석도 체크가 가능해요. 일단은 웰컴 드링크, 저는 샴페인을 마셨어요. 180도로 누울 수 있는 자리라 기본적인 공간은 좀 있는 편입니다. 요거는 시트를 움직일 때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목받침, 여기도 세월의 흔적이 약간 느껴지네요. 이 더듬이 같은 거는 조명인데 나중에 불 다 꺼지고 혼자 책 같은 거 볼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옆자리에 모르는 사람이 앉으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가림막입니다. 충전선은 USB. 이제 담요를 덮었어요. 다리를 뻗으면 요 정도의 느낌입니다. 바로 눕고 싶지만 비행기가 떠야지 누울 수가 있으니까 일단 기다렸어요. 비즈니스석이랑 이코노미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울 수 있는 공간이겠고요. 두 번째는 술이랑 음식입니다. 이거는 주류 메뉴판, 샴페인은 페리에주에고 그리고 나머지는 칵테일들이랑 고도주들이 있습니다. 조니워커는 골드예요. 1등석은 블루가 나오는데 비즈니스석은 한 단계 아래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레이마틴 꼬냑이 엑소 등급이라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음식 메뉴판, 왼쪽이 저녁 식사 메뉴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나오고 주요 요리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이거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요청을 드리면 좀 더 음식을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점심 식사 메뉴는 안 나옵니다. 싱가포르 노선이 짧아서 한 끼만 음식을 준대요. 다 같이 사용하는 메뉴판이라 그냥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충 면세 제품들을 책으로 봤어요. 이거는 바샤컵인데 현지 가격이랑 크게 다르지도 않고요. 현지 가서 사도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구경만 했습니다. 이제 누웠습니다. 180도로 누워지는 거는 좋죠. 개인적으로 비즈니스석의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비행기가 밤 비행기라 이제 밥을 하나도 안 먹고 출발하자마자 누워서 자다가 새벽에 내리면 6시간 정도를 잘 수가 있는 건데요. 컨디션을 생각하면 그게 제일 좋을 거예요. 저는 조금씩 잠도 자고 밥이 나올 때는 깨서 먹고 그러면서 갔어요. 좌석 펴지는 영상도 하나 찍어봤습니다. 이제 기내식이에요. 망고 소스랑 같이 관자가 나왔습니다. 관자는 차갑게 나왔어요. 이 관자의 단맛이 강한 편은 아니었고요. 보통 뷔페에서 볼 수 있는 애들이랑 비슷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음식들은 아무래도 여기가 조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일행은 망고 소스를 선호하진 않아서 제가 대신 먹어줬습니다. 샴페인도 한 잔 마시고, 술은 뭐 다 계속 마실 수가 있어서 저는 샴페인 위주로 마셨습니다. 다음은 훈제 연어랑 샐러드 그리고 빵입니다. 버터도 같이 나왔어요. 세팅하는 동안 술을 조금 마셨는데 바쁘실 것 같아서 미리 조금 더 리필을 했습니다. 훈제 연어는 잘 말아둬서 젓가락만으로는 먹기는 좀 힘들었어요. 연어는 괜찮았어요. 샐러드랑 같이 처음에 먹기 좋습니다. 빵은 버터를 바르면 맛있죠. 저는 그 위에 연어를 올려서 연어 바게트 샌드위치처럼 먹었어요. 한 입을 먹으면 다시 세팅을 해야 돼서 귀찮긴 하지만 바게트 빵이랑 연어는 은근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스프는 브로콜리 크림 스프. 그리고 이제 메인입니다. 일행은 소고기 안심을 골랐어요. 이게 접시가 뜨거운지 승무원분이 집게로 세팅을 해주셨어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비행기 내에서 음식은 약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요 안심은 익힘 정도는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예전에는 괜찮았던 적도 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날만 좀 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는 한 조각만 먹었어요. 보통은 제가 일행 음식을 좀 더 많이 달라 그러는데요. 그냥 제 거 먹었습니다. 제가 먹은 식사는 사전에 주문해둔 갈비찜이랑 황태구이입니다. 이거는 비행기 타기 전에 대한항공 사이트에서 미리 선택을 해둘 수가 있어요. 갈비찜 말고 다른 것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비건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제일 괜찮아 보였어요. 갈비찜 괜찮았어요. 소스도 상당히 익숙한 맛이고 고기도 괜찮았고요. 일행의 안심이 이날 좀 아쉬워서 이것도 그러려나 걱정을 했었는데요. 좋았습니다. 비행기에는 아무래도 그냥 고기류들보다는 이런 소스를 이용한 찜류들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황태도 밥이랑 같이 먹으면 잘 어울리죠. 갈비찜도 그렇고요. 한동안 한식 먹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남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레드와인도 한 잔 같이 마셨어요. 그리고 디저트로는 아이스크림, 하겐다즈 바닐라 맛이 과일이랑 같이 나왔어요. 음료는 저는 차를 선택했는데 저렇게 티백이랑 뜨거운 물을 주셨습니다. 담가서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주황색 물은 위스키인데요.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마시려고 받았어요. 아이스크림을 적당히 먹고 그 아이스크림을 약간 녹여서 술이랑 같이 먹는다는 느낌으로 먹으면 맛있습니다.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마셨다고 하면 곤란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내에서 위스키는 계속 주니까 괜찮습니다. 이거는 위스키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밥을 먹고 자다 보면 간식이 나옵니다. 이날 간식은 닭고기 샌드위치. 샌드위치 안에 닭고기 베이스에 바질이랑 치즈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오븐에 들어
들어갔다 나온 건지 뜨거워서 좋았습니다. 피자 같은 느낌도 살짝 나서 잘 먹었어요. 그리고 메뉴판에는 안 써있지만 라면은 부탁을 드리면은 끓여주십니다. 황태가 들어간 라면인데요. 보통은 이제 다른 자리에서 주문을 하면 이제 그 냄새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다 같이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면이 컵라면 베이스예요. 컵라면 칼로리가 하나에 그 300에서 400 칼로리 정도 하지 않나요? 양을 보면 2개 정도 끓여진 느낌입니다. 이것만 먹어도 거의 한 끼 식사인데 그래서 다 먹으면 칼로리가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칵테일. 기본 베이스들이 있어서 그런지 간단한 칵테일들은 거의 다 주문이 가능해요. 저는 위스키에 탄산수 넣은 걸 마셨어요. 원래는 진토닉 같은 다른 것들도 좀 먹어보려고 했었는데요. 배가 불러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라면을 먹고 이제 자다가 싱가포르에 도착했어요. 이제 마지막 비즈니스석의 장점이 수화물이 빨리 나온다는 겁니다. 퍼스트가 있으면 그 짐들부터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나오고 이코노미 짐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짐 나오는 거를 조금만 기다려도 되니까 약간은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는 건지 먹는 건지 잘 모르게 시간을 보내고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 나머지 영상들은 올린 거랑 안 올린 것들이 있는데요. 조만간 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